안녕하세요, 프리쌤입니다. 네, 5월 마지막 주가 올해에는 성령강림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번 성령강림 주일에는 사실은 제가 작년에 성령강림 주일을 교육꽃꽂이를 하고 또 알려드리면서도 사실 성령강림 주일다운 꽃꽂이를 못했던 것 같아요.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그런 일하심들 혹은 성령님의 움직임들을 표현할 수 있을까? 올해는 좀 고민을 하면서 재료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깃용수염이라는 소재를 이용해서 붉은색을 먼저 라인을 잡아줄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재예요. 이렇게 끝에 깃이 붙어 있는 용수염이고요. 경직되어 있지 않고 뭔가 유연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더라도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런 것들 우리가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꽃꽂이를 했으면 좋겠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좀 계속 묵상하시면서 생각하는 그런 꽃꽂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강림 주일은 이렇게 연초에 한 번이기만 하지만 절기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성령님이 일하시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시면서 더 큰 사역들이 활동되어지는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꽃꽂이는 간단한 거지만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해서 겨울까지 그런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날씬하고 좀 예쁜 그리고 위로 솟아있는 그런 화기를 이용할 거예요. 사실 위쪽은 한 뼘밖에 안 되는 넓이로 되어 있지만 아래쪽은 피라미드처럼 아래가 좁아지는 형태의 그 원형 화기예요.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거이기도 하지만 약간의 핑크와 그리고 회색빛이 도는 그런 화기가 있어요. 피닉스 스타일 같기도 하고 혹은 라인에 조금 아름다움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밑에가 투박한 화기를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를 보시면 되고요. 위로 많이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이 될 거예요. 오늘은 붉은색을 위주로 그냥 정말 다 붉은색으로 준비를 해버렸어요. 지난해 못한 저의 마음을 다 담는 거기도 하고 좀 독특한 소재인데 글로리오사라는 그 꽃도 아실 거예요. 네, 이렇게 글로리오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글로리오사가 있어요. 글로리오사 같은 경우는 지금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막 그냥 한 대에 물론 이제 수입이기도 했었지만 10,000원 이상, 15,000원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또 이렇게 새 묶음으로 되어 있어서 뭐 3만원, 35,000원 이렇게 하는데 깃 용수염을 쓸 거냐, 뭐 글로리오사를 쓸 거냐. 근데 사실 저는 두 개를 다 넣고 싶어서 쓰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나는 용기수염만 잔뜩 꽂아도 괜찮겠다 혹은 너는 글로리오사만 더 많이 꽂아도 되겠다 하는 것들을 좀 보여주시면 돼요. 근데 오늘은 이걸로만 라인을 보여줄 게 아니라서 글라디올러스라는 소재를 도움을 받을 겁니다. 다행인지 아닌지 오늘 제가 어제 장을 봐오고서 글라디올러스가 다 만개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길쭉하게 뾰족한 느낌만 있거든요. 그걸로 먼저 자리 잡아주고 깃 용수염을 꽂아볼 거예요. 글라디올러스예요. 되게 단단하고 좋아요. 일부러 붉은색 톤. 완전 빨강은 아니지만 약간 다홍색 빛이 있는 붉은 톤이에요. 아주 단단하게 뒤 위로 되게 잘 뻗었거든요. 그래서 중심에 위로 쭉 뻗어 올라가는 듯하게 뭉쳐서 꽂아줄 겁니다. 대신 아래쪽 잎사귀는요 좀 많이 그냥 제거할 거예요. 저 일부러 위쪽에 휘어진 라인을 자를 거예요. 선생님 저는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시면 그냥 반단씩 2벌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좀 더 힘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한 단 자체를 다 쓰셔도 돼요. 왜냐면은 이 글라디올러스 자체도 가격이 좀 나가거든요. 자, 옆에서 보면요. 정말 가운데에 꽂았어요. 가운데에 꽂았고 뒤에까지 다 감상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너무 촘촘하지 않은데 이게 뭉쳐있는 듯한 밑 부분이 뭉쳐있는 듯하게 이 가운데 부분을 꽂았습니다. 플로랄 폼이 밑에가 화기가 좁아지기 때문에 2분의 1쪽을
그냥 단단하게 여기 아래다가만 그냥 딱 고정했어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위쪽이 무거워지면 아래쪽이 비어져 있어서 흔들릴 수 있으니까 저는 작은 폼을 여기 안에다가 무게를 지탱하고 위에다 폼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화기가 좁아지거나 길쭉한 경우에는 다 채우는 게 아니다. 그럴 때는 이 아래쪽에는 그냥 조금 이 깊이까지 막 꽂으려고 하는 거라기보다도 무게감을 지탱해 줄 수 있을 만한 폼을 받쳐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예전처럼 아주 작은 소짜리 원형을 위에 올려놓고 하시면 돼요. 이동하기 좋게. 자, 그 다음에는 깃 용수염을 쓸 건데요. 깃 용수염은 이 사이사이에 이렇게 아지랑이 피어 올라오듯이 움직임이 보이듯이 꽂아주시면 돼요. 자, 지금 어떻게 꽂냐면 이 라스, 우리가 그냥 줄여서 라스라고 한다면 라스 사이사이에서 이런 곡선이 잘 보이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더 우아하고 더 멋지게 연출이 될 수 있어요. 자, 사이사이에 넣어서 이런 깃이 좀 보이면 더 좋겠죠? 좀 더 꽂아볼게요. 깃 용수염도 한 단에, 그러니까 한 봉지거든요. 한 봉지에 10대씩 들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올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부러뜨리시거나 꽂으셔도 돼요. 그리고 만약에 길이가 길다 그러면 깃이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두 개를 이렇게 자르면 두 개로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도 쓸 수 있다. 근데 얘는 아래에는 사실 뻣뻣한 애기 때문에 뒤에서 그냥 색감만 놔준다거나 이쪽에 짧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죠? 아까처럼 한번 부러뜨려서 자, 이렇게 깃 용수염을 넣었고요. 약간 그런 불기둥 같은 느낌, 그죠? 라스가 꽃이 다 끝까지 피거나 그러면 더 크게 불타오르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라스나 아니면 금호초를 빨간색으로 색칠한다거나 빨간색 장미를 쓴다거나 얼굴이 큰 꽃들을 이용할 때 위에만 붙어있는 꽃을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기둥 자체에 다 꽃이 붙어있는 이런 꽃들을 이용하시면 조금 더 효과가 크게 보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 아랫부분은 글로리오사를 가지고서 한번 꾸며볼 거예요. 그 전에 글로리오사 옆에 우리가 아랫부분을 조금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셀렘을 이용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신종 셀렘은 얼굴이 작은 걸로 알고 계시는데 그냥 셀렘은 얼굴이 이렇게 조금 넓적하고 크거든요. 10본이 들어져 있으니까 그 중에서 뭐 5본에서 10본 사이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예쁜 걸로 한번 골라 써볼까요? 자, 이 아랫부분을 다 둘러서 쓸 게 아니라 글로리오사를 한쪽 혹은 중심에서 불타오르게 해줄 거라서 양쪽으로. 자, 뒤에까지 조금 뒤로 가게끔도 해주고요. 한두 개 정도는 뒤에다가 아예 꽂아주세요. 짧게. 셀렙은 좀 독특하게 약간 파인애플 같은 향이 나기도 하거든요. 조금 재미있는 소재들이에요. 아랫부분에는 셀렘으로 이렇게 밖으로 많이 돌출시키기도 하고요. 옆으로 보여드리면 이 앞에를 살짝 납작하게 하고 옆에서 크게 튀어나오는 것들을 또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고 있는 알스트로메리아, 알스라고 부르는 알스트로메리아입니다. 알스트로메리아는 키가 크고 단단하고 너무 좋은데요. 오늘은 키 큰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필러로 밑을 채워주는 용도로 사용할 거예요. 잎사귀 조금만 제거하고 제가 납작하게 꽂았던 셀렘 쪽에다가 이렇게 알스트로메리아를 꽂았고요. 반대편에 여기도 조금, 그러면은 여기 부분에다가 제가 글로리오사를 꽂겠죠?
글로리오사가 비싸기도 하고 성령님의 어떤 포인트를 주고 싶은 꽃꽂이에서는 진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이용을 해보는 건데 너무 부담스럽고 금액이 커서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다른 소재로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네, 됐고요. 이제 이 부분에다가 글로리오사를 꽂을 건데요. 우리가 이제 영광, 글로리, 이런 거, 글로리오사, 뭐 이게 약간 성령님의 그런 어떤 우리가 아주 정확한 성령님의 모양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불꽃 같기도 하고 뜨겁고 그런 걸 막 추상화적인 그런 개념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 막 다가가다 보면 그렇게 이미징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정말 이거야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령님의 불꽃 같은 그런 모습을 이걸로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 되게 멋있는 꽃이에요. 조심스럽게 얼굴 근처에 너무 잎사귀가 커가지고 꽃을 가리는 잎사귀는 좀 제거할 거야. 아까워. 사실 이 꽃은요 지금 다 만개해서 꽃가루도 다 떨어지고 사실 그렇게 좋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아래서부터 만개해서 위에서 색깔이 터지기 때문에 얘를 그래도 아까워 하시면은 이 진한 톤을 그냥 뒤에다가 그냥 꽂으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버리지 말고 뒤쪽에다 그냥 하나 정도 바닥에 떨어진 거 그냥 버리지 마시고 다 쓰세요. 왜냐면 이게 그냥 알스트로메리아처럼 필러로 가볍게 쓸 수 있는 소재가 아니기 때문에 또 아깝거든요. 자, 그렇다면 얘가 어디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 이게 꽃이 막 사방으로 된 애들도 있고 키가 위로만 크는 애들도 있고 되게 종류가 모양이 다양해요. 그래서 이렇게 쓰면 이 긴 걸로 쓰면 어디로 꽂아야 돼?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높이에 있는 거 하나를 자르든지 반대 방향에 있는 걸 하나 잘라서 높이 쓰든지 그런 방법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여기가 앞일까요? 여기가 앞일까요? 특이하게도 사실은 여기가 앞인 거는 맞거든요. 여기는 뒤에요. 이 꽃 줄기가 이렇게 뒤에서 매달려서 터진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기는 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런 라인을 쓰고 싶으면 얘를 두 개를 자르고 요거만 쓰신다거나 우리가 새를 꽂을 때랑 똑같아요. 옆모습을 보여줄 거냐, 앞모습을 보여줄 거냐, 날개를 핀 걸 보여줄 거냐, 막 이런 것들. 근데 사실 이거는 색감을 보여주기 위한 좋은 조건이고 앞은 이쪽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요걸 잘라서 여기다 하나 놓고 여기 밑에다가 좀 올려 놓을게요. 얘가 약간 좀 덩굴성 식물 같은 거라서 끝에가 이렇게 또 자꾸 이렇게 뭘 타고 올라가려고 이렇게 꼬아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거 팍 떼다가 걸려가지고 꽃이 다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해요. 항시 조심하시도록 하시고 너무 짧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쪽에다 둘게요. 여기가 뒤라고는 했지만 얘가 떨어지는 라인을 이렇게 꽂을 수는 없어서 그냥 뒤로 밑으로 수그러지는 모습으로 꽂아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완성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 색깔에 포인트를 두거나 모양에 포인트를 두거나 하자고 했는데 성령 강림주일은 절기 컬러가 빨강이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붉은색을 이용하는데 저는 오늘 그동안 못다 했던 그간에 잊었던 나의 뜨거운 성령 충만을 여기에 쏟아 부은 것처럼 정말 붉은색으로만 포인트를 줬어요. 그리고 글라디올러스가 폈을 때의 느낌하고 알스트로메리아, 이 화형, 그리고 이 글로리오사의 그 화형, 그 색감이라든지 화형에도 약간 공통점을 주면서 포인트를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보다도 만개했을 때가 훨씬 더 예쁠 수도 있는 그런 꽃꽂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 꽃꽂이를 하다 보면 막 이렇게 저렇게 다른 이야기를 듣게 되고 평가하게 되고 또 가끔은 또 이렇게 좀 실망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쏟아서 하는 이런 모든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 진짜 기뻐하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계속 무장을 해서 어떤 이야기에도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높이기로 작정한 이 순간과 모든 과정들을 기쁘게 또 잘 견뎌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5월달 마무리 꽃꽂이를 잘 하셨을 텐데 이제 6월달, 7월달 정말 더워지고 꽃 관리하기 좀 어려운 그런 때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물 올림하고 또 락스도 막 몇 방울씩 떨어뜨리시고 물 관리도 계속 하시냐고 고생하실 텐데 기쁜 마음으로 여름에도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또 꽃꽂이가 여름엔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조화로도 아름답게 하실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또 아래 링크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항상 여러분들 응원하고요. 또 저에게 주시는 많은 사랑과 그런 코멘트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계속 제가 또 묵상하면서 꽃꽂이를 할 수가 있고 또 올 한 해 더 풍성하게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꽃과 같은 여러분들 항상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